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론 6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급작스럽게 한 이틀 쉬고 또 한 주 연장해서 6주차까지도 비대면으로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동영상이 3개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은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의 수업은 목요일 1시간, 금요일 2시간 있죠.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하고 내일 출근을 해서 바로 올릴 예정입니다. 뭐 상황 봐서 오늘 올릴 수도 있고요. 이거 힘이 들어요. 그죠? 갑자기. 그리고 어저께 교무회의에서 통보가 온 거를 보면 7주차부터는 4월 13일이 7주차 시작이거든요. 화요일날 7주차부터는 정상적인 수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 따라 또 갑자기 바뀌겠죠. 뭐 현재로서는 그때그때 대처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 과목은 특별하게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골치 아픈 건 없고, 그 다음에 중간 시험은 예정대로 치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은 아마 분반을 해서 A반, B반 이렇게 나눠서 분반을 해서 시험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시험 시간은 10월 22일 목요일날 1교시에 903과 909로 일단은 조교 선생님이 통보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1교시요. 부득이하게 분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903에서 한꺼번에 보면 다 상관이 없는데 분반을 하라고 그래서 분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실을 찾다 보니까 거의 1교시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늘상 그렇듯이 지각을 하시는 분이나 결석을 하시는 분들은 골치 아픈 뭐 규정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오시고 핸드폰 사용 안 되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죠? 오늘도 오전에 와서 촬영을 하려고 그랬으나 이거저것 또 일이 있어서 외부에 뭐 보고서 써주고 자문 의견 제시해주고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4과목을 촬영을 하니까 조금 힘이 드네요. 힘이 드네. 2과목만 할 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완벽한 대면 수업으로 하는 2학년의 영어하고 4학년의 창업까지 촬영을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제가 주장하는 거는 스케줄대로 가자. 미뤄봐야 힘만 들더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아마 참 어렵긴 한데, 특히 대학생들은, 제가 대학생일 때도 그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이 암울한 코로나 시기를 버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투표한 날이네요. 투표. 저는 지난주에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는 날이네요.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이걸 여러분들이 들을 때쯤은 투표를 끝났을 때니까. 민주주의에서 투표란 똑똑한 놈을 뽑는 게 아니다. 뭔데요? 덜 나쁜 놈을 뽑는 거다. 그 놈마저도 안 뽑으면 나쁜 놈이 다 말아먹는다. 100% 공감이 돼요. 100% 공감이 돼요. 근데 항상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로마도 그랬고, 조선시대도 그랬고, 또 일본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시대도 그랬고, 덜 나쁜 놈을 찾는 거죠. 덜 나쁜 놈. 어렵죠. 이번에도 부산시장 2사람의, 개인적으로 그래요. 전임 시장이 관광에 크게 기여한 거는 가덕도 공항을 짓게끔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됐다. 아마 이번에 보궐선거를 안 했으면 가덕도 공항도 또 미뤄질 거예요. 근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어쨌든 표심을 잡아야 되니까
가덕동항에 합의를 했죠. 번개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또 흐지부지 뭐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양당 모두 잘하겠다 그러죠. 관광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뒤에서도 여기 개발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관광 개발하는데 가장 관건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시장이 작은 단위로는 구청장이 얼마나 관광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그 구에 아니 그 시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의 관광 정책이 바뀝니다. 굉장히 발전을 하죠.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지난번 시장 이번 거 말고요. 지난번 시장 선거할 때는 동명대 이정실 교수님이 그랬어요. 우연찮게 만나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하는데 우리 교수들끼리 반을 나누자. 하나는 한나라당, 하나는 민주당. 그 자문을 해. 양쪽 후에 붙어서 자문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러면 부산의 관광은 발전한다. 왜 그러냐면 관광은요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관광 개발을 하려면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광안리인가요? 한동안 해상 호텔을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아직도 지금 장기 계획으로 넘어가 있기는 해요. 뭐가 문제냐면 해양수산부가 걸리죠. 또 건축부인가요? 뭐라고 그래야 돼? 하도 붙여도 그게 그 집 짓는 그 관련 부처가 걸려들고요. 또 지역에 어촌계가 있고요. 이해 집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강한 파워, 권력이 개입이 안 되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울릉도에 가는 헬기 띄우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또 항공하고도 뭐 국토해양부하고도 관련되고 하여튼 걸리는 게 많아요. 참 어려운 분야가 이 관광 개발 중에 하나예요. 자, 대충 했고요. 지난 시간에 20페이지 지금 하는 거는 관광 개발 계획의 골과 objective를 하는데 골은 추상적이고 특정 기간에 이루어내기가 쭉 없을 수도 있는 거고 objective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데 지금은 골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관광객 만족 enhanced visitor satisfaction, 그리고 두 번째가 improved economy and business success 지역 경제 활성화, 세 번째가 sustainable resource use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자원의 사용 그런 얘기 해서 20페이지 중간까지 하고 끝을 냈던 걸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해서는 결국 자원이라는 거 관광 자원은 대부분이 90%에 가깝게가 왔다 갔다 해요. 90%에서 90% 가깝게가 자연 자원이거든요. 자연은 한번 훼손이 되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20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면 For some areas, it may already be too late in order to develop tourism.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늦었다. 관광 개발하기엔 이미 늦었다. The results may already have been so severely diminished. 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얘기죠. No one will wish to invest and no traveler will wish it to come. 아무도 투자를 하려 안 하고 아무도 어떤 여행객도 다시 오려고 안 한다. 그거죠. 이거 할 때마다 하는 예를 드는 거는 그거거든요. 바닷가요. 우리는 바다에 접해 있으니까요. 해운대 해수욕장의 백사장은 해마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저 먼 바다에서 모래를 파가지고 다시 배로 실어와서 포크레인으로
해수욕장 바다를 만들죠. 모래사장을요. 그 뒤에 가면 이제 3장인가요? Sustainable Resource Development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에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근데 최근 들어서 한 재미난 사실이 있죠.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여름쯤인가요? 해외 토픽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왔어요. 유명한 관광지들이죠. 중국 아니면 인도의 타지마할 뭐 그런데, 또 동남아시아 해안가 그런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공해로 인해서 뿌옇고 자연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공장이 올 스톱을 했죠.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코로나 걸려서 오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을 하는 나라에서는 원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올 스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토픽에 나온 사진은 깨끗해요. 관광지가 너무너무 가고 싶고 이쁘고. 그때 많은 신문이나 그런 데서는 아마 여러분들 기사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인도의 타지마할이었던 것 같거든요. 타지마할. 다시 가고 싶으면 한 번쯤 가고 싶은 그런 곳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재미난 건 말이죠. 인간은 또 여러분이나 저를 포함해서 망각의 동물이죠. 고기력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하면서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같은 일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젊은이나 1960년대 젊은이나 2020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반복적, 저도 그렇고요. 19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저도 그렇고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만한 젊은이들이 있으면 이만한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위로 중류층으로 상류층으로 올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중에 진짜 계획을 갖고 플랜 A, 플랜 B 갖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는데, 자기한테 투자를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데 대부분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느 부류에 들어갈 건가.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되는 몇몇 사람들만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고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못 올라간 사람들은 뭔가 그 이유를 찾아내고, 내가 이래서 못했다 이유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못 올라갔으니까 분노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특정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죠. 요즘 들어서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못살게 굴죠. 아시아계를 코로나라고 그래서 니네 나라로 가라고.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살기가 어렵거든요. 뭔가 이걸 스트레스 해소를 해야 돼요. 만만한 게 아시아계죠. 걔네들이 보기엔 똑같이 생겼어요.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는 구별이 그나마 가능한데 걔네들이 봤을 땐 똑같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분노의 대상을 선정할 때 결코 힘이 센 권력층에는 분노 표시를 안 해요. 나보다 약한 데다 하는 거죠. 자꾸 왜소하잖아요. 또 나이 들고, 그러니까 노인이나 여자 패는 거죠. 진정한 분노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자기 합리화의 수단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올바르지 않은데, 또 아마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는 그 시대에 또 누군가가 또 누구한테 그렇게 분노 표출을 하겠죠. 역사는 반복되더라고요. 포인트가 뭔데요? 그 역사 속, 반복된 역사 속 가장 중요한 거는 깨어있어라.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해라. 플랜 A, 플랜 B까지. 우리 개발계획론이 첫날부터 그랬던 것 같죠? 이거는 인생 계획을 세우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해서 해보자. 그죠? 자, 됐고요. 이미 많은 지역에서는 자연이 훼손돼서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죠?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강원도에 무슨 천연기념물 숲을
스키장으로 만들고 국제 규격에 맞추는 경사도를 가져야 되니까 거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복원하기로 했는데 복원은 개뿔 안 됐죠. 그죠? 그런 사례는 무지 많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버티다 도저히 못 버티는 거죠. 왜냐하면 탄소, 공해, 엊그저께도 보면 집으로 퇴근하는데 부산 와서 처음 봤어요. 광안대교 이렇게 가는데 해운대니까 집에서 퇴근하고 광안대교 타고 가는데 바다가 안 보여요. 뽀해가지고 와 처음 경험을 했죠. 아마 그게 최악의 황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뉴스를 들으니까 점점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관광 개발은 환경을 생각하는 개발을 하지 않으면 버텨나가기가 힘들 거예요. 뭐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환경 문제 고려, 근데 그렇게 그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빙하가 녹아내리죠. 우리는 그나마 덜한 건데 북유럽 같은 데는 마을이 물에 잠겨버려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부랴부랴 더 이상 휘발유차 못 쓰게 한다는 거죠. 아까 뉴스인가 보니까 2030년인가 35년에는 판매 금지시킨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휘발유차는 이제 판매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럭 버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을 또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계층은 피해를 보는 계층도 생기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부품이 늘상 휘발유차 100개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50개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노동자 한 사람이 부품 하나 조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50명은 일자리를 잃어야 되죠. 힘든 거예요. 점점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아까 보니까 안내견이라고 그러죠. 그죠? 맹인들 이렇게 길 안내하는 그 강아지요. 강아지는 아니고 개죠. 근데 로봇을 갖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만드는, 미국인지 어딘지 봤는데, 그리고 실제로 일반 사람이 안대를 갖고 했는데도 통과까지 했어요. 와, 굉장히 편할 거는 같은데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뭐든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tourism 플래닝의 고al 중에 이제 세 번째 건가요? 네 번째 건가요? Community and Area Integration. Community and Area Integration. 지역 사회와 커뮤니티, 지역 사회죠. 그 주위가 에리아죠. 지역이죠. 지역 사회와 지역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Many communities and regions view tourism as a separate layer. 많은 지역 사회나 어떤 특정 지역은 관광을 분리된 층으로 본다. That is simply added to a community. 분리되어서 단순히 그 사회에, 그 지역 사회에 더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Engaging in tourism from this viewpoint is always disappointing. 이러한 관점을, 그냥 단순히 관광이 부산의 한 사회에 그냥 더해진 거라고 보는 이러한 관점은 항상 실망시킨다. Because 왜냐하면 it fails to integrate tourism into the social and economic life of the community. 그것들은 관광과 지역 사회 혹은 지역 그 커뮤니티의 소셜 라이프, 그 일상적인 것과 결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한옥마을의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에는 북촌 한옥마을이 있거든요. 여전히 잘 보존이 돼 있죠. 제가 그 북촌 한옥마을 한가운데 있는 중앙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중앙고등학교 73회. 와, 73회 졸업생이죠. 꽤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러고 뭐 그때 뭐 그 학교 시험 보고 간 거 아니에요. 뺑뺑이 돌려서 가는 거였으니까. 근데 거기에 배정을 받았는데, 그러고서 또 우리가 또 전학년 답사로 서울 경기권 갔을 때 한 번인가 두 번 북촌 한옥마을 갔었어요. 삼청동 사직동 그쪽으로 갔는데
북촌 한옥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잖아요. 사진도 찍고 일로 와 소리도 지르고.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해예요. 공해. 잘 수도 없죠. 그게 뭐냐면 지역사회를 고려 안 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그랬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중간중간에 그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 방이 있죠. 를 중간중간에 해놓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또 요즘은 좀 나은데 속초요. 강원도 속초요. 속초에서 자동차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속초 시내에서 한 20분 자동차로 승용차로 가면 설악산이에요. 따로 논단 말이에요. 설악산이라는 그 지역과 속초를 연결시켜야 되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설악산에 가면 대체로 콘도에 있거든요. 대면 콘도나 뭐 켄싱턴 호텔이나 뭐 그런 데 숙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뭐 등산도 하고 뭐 이거저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고, 밤만 되면 할 게 없죠. 거기도 맨 편의점, 대체로 콘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콘도 안에 편의점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초 입장에서 보면 짜증나는 일이죠. 설악산의 그 숙박단지에서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바글바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이거예요. 교통만 복잡하게 하고 물가만 비싸게 만들죠. 그래서 강원도에 갔을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순환버스, 노선버스를 띄워라. 자꾸 밤에도 다니게요. 왜 그러냐면 속초 시내에도 사람들 사는 동네니까 시장 있죠. 밤에 야시장 있죠. 거긴 아바이 마을도 있고 꽤 유명한 관광지들이 또 있어요. 또 속초 시민들이 즐기는 것이죠. 그러면 콘도 있는 거, 숙박단지에 있는 사람들을 일로 이렇게 밤에 올 수 있게 하면 지역 거기서 돈 쓰니까 지역 경제도 활성화됐죠. 회 먹으러 시장에 와도 되잖아요. 훨씬 싸고. 콘도는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커뮤니티하고 에리아를 연결을 시키는 걸 해야 돼요. 요즘은 많이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부울경 하죠. 부산, 울산, 경남이 한꺼번에 모여서 관광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고, 또 광역권 해갖고 요새는 전라도하고 전라남도하고도 광양, 순천 그쪽하고도 연결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코로나 직전까지. 그러니까 관광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어마어마하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걸 해야죠. 처음부터. 그래서 지역사회와 그 지역과 관광지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안 돼 있는 게 경주요. 경주 보문단지요. 경주 시내에서 한참 떨어져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거나 하면 되게 불편해요. 그 안에서만 있으니까. 그닥 경주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처음 할 때는. 경주 첨성대 그런 것들이 불국사 그런 것이 경주시하고 따로 논단 말이에요.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죠. 지금 경주 시내의 그 숙박단지도 지금 폭망했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 청소년들 수학여행이었는데 지금 수학여행 간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지 이제 이게 끝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폭발적으로. 지금 서울에는 더 현대, 여의도에는 백화점이죠. 새로 생긴. 엄청나다잖아요. 그게 인간 욕구란 말이에요. 소비하느라고. 그죠? 오죽하면 보복 소비라고 그래요. 보복 소비.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면서 아마 기존의 관광 형태하고는 다른 형태로 될 거예요. 그래서 넋놓고 있지 말고 어떻게 될 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6-1의 리포트를 내야죠. 리포트를 뭘 낼까요? 예. 제가 좀 전에 설명할 때 설악산하고 강원도의 어떤 시하고 얘기했죠. 두 글자예요. 그 시의 이름이 뭔가요? 그러니까 초성을 얘기하면 시옷 치읓 됐죠? 그것만 적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시옷 치읓이요. 그 날짜에 유념해서 잘 내세요. 몰랐어요. 그런 거 메일 보내지 말고요. 자, 끝.